누구 질문? 27번? 못 푼 사람 손 들어봐. 푼 사람 다 어떻게 풀었어? 해설 봤다. 넣어봤어요. 그냥 해봤어? 대입해봤다고? 숫자 몇 개 0 넣고 꺼. 왜요? 꺼. 줍니다. 자, 모든 실수 x, y. 여기서 일단 변수가 생겼어. 어떤 변수가 생겼어? x, y. 우리 함수의 극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무조건 단일 변수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x와 y라는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갔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f가 지금, 그러니까 정원이는 대입해봤다고 했는데 연속 개념을 당연하게 사용한 거죠. 근데 fx가 연속이란 말도 없어요, 사실은. 뭔 말할? 그러니까 대입했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끄라고 한 거고요.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xy 플러스 2다. 이러한 형태의 식은 이제 미분을 배우시면 여러 번 만나게 될 식인데, 일단 첫 번째, 문자가 두 개라는 게 문제니까 문자 하나를 제거해주는 방법을 일단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fx 플러스 y가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덧셈이라는 연산이 나왔잖아?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이에요. a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a가 돼요? 0을 더하면 a가 돼요. 따라서 이 0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항등식의 그 항등과 같은 표현이에요. 항등원. 그래서 이 y에다가 0을 먼저 대입해 보면 돼요. 그리고 a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항등원인 0이 돼요? 마이너스 a죠. 얘를 보고 덧셈에 대한 역원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대입한 형태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만한 게 이제 y 자리에 뭘 대입해요? 0 대입했잖아. 마이너스 a도 대입했잖아. 이거 y 자리에 0 대입하고 마이너스 x 대입해봤잖아. 다음은 x 대입해볼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으로 알아낸 것들로 인해서 또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구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수하에서 배운 함수 마인드죠. 함수 마인드. 그치? 함수값 찾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 f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잖아. 그죠? 근데 지금 fx인데 여기 위에서 여러분 리밋 x가 0으로 갈 때 fx를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선 2로 갈 때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그치, 리밋 x가 0으로 갈 때 fx로 만들고 싶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방향성 자체가 다르잖아. 이건 뭘 하면 좋아? 치환하면 좋은 거죠. 치환. 그지? x-1을 뭐라고 해요? t라고 하는 거야. 그럼 x는 t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x가 2로 갈 때 t는 0으로 가게 되고 fx는 f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리밋 t가 0으로 갈 때 ft 플러스 2를 이 친구를 이용해서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fx, ft 플러스 f 2 플러스 2 t 플러스 2.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이 친구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2로 가고 있나요? f2는요? 구해야겠네요. f2로 가고 있어요.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0. 얘는 2. 그럼 각각이 모두 다 수렴하죠.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는 순간인 거지. 그럼 얘네끼리 더하여 f2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래서 정원이가 맞은 거예요. 그럼 f2를 구하러 가야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 이용하라는 뜻이겠죠? 그럼 x, y에 몇면? 1 대입하면 f2가 도출되죠. f2는 2f1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3이 되네요. f1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다음 43번입니다. 뒤에 질문 나오려나? 안 나올 거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추가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리밋
x가 a로 갈 때 gx는 2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쵸? 극한에 대한 성질 쓸 때 조심하자고 했어요. 얘가 1로 수렴하고 얘가 3으로 수렴하면 얘가 1이니까 얘가 2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야. 틀리진 않지만 틀린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3은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야? 이러한 hx라는 함수의 극한값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알고 있을 때 gx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gx는 뭐라고 표현 가능해요? hx-gx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이런 얘기지.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x. 결국에는 이 gx라는 친구가 2라는 극한값을 갖는 순간은 언제야? 여기에 무언가 곱해져 있고 뭐 곱해져 있고 곱해져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결국에 우리 극한의 성질에서 실수배 배웠잖아. 합차 배웠지. 그러면 hx와 fx가 수렴한다면 결국에 이 gx라는 친구도 몇 곱하기 hx, 몇 곱하기 fx를 더하고 빼고 한 결과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에서.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이 친구도 항상 뭐한다? 수렴한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면 이제는 1이야? 그럼 너 몇이야? 2야 라고 가도 괜찮은 거야. 이런 형태로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필기해 두면 좋다 이거죠. 이런 형태는 이제부터는 그냥 2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보통 문제가 될 때가 언제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항상. 다음 43번입니다. 구간, 닫힌 구간, 반닫힌 구간이에요. 이 친구는 x를 원소로 하는데 x는 1 이상 뭐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쓰지 않죠. 뭐 이거 구간 얘기해도 되겠지? 여담인데 여러분 여기 있잖아. 이거 왜 여는 거죠? 왜 닫지 않아요? 닫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이 경계를 뭐 하겠다? 포함하겠다는 거죠. 근데 얘는 경계가 어디죠?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여는 거예요. 저런 집합을 의미하고요. 함수 fx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이거 사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미적분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린 함수의 극한을 배우잖아. 미적분에 가시면 수열의 극한을 배워요. 근데 옛날에는 얘들아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문과 애들은 수열의 극한만 배우고 이과 애들은 함수의 극한도 배웠어요. 수열의 극한이 지금은 미적분에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오히려 문과가 배웠어요. 쉽게 그냥 자연수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진짜 개꿀이었죠. fx는 2k다. fx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러한 범위를 갖는 x에서 2k라는 함수값을 갖겠대요. 마치 무슨 느낌? 마치 무슨 느낌이에요? 얘들아, x가 어떠한 범위, 어떠한 자연수 이상, 자연수 미만에서 어떠한 자연수란 값을 갖는데 뭐가 떠올라? 땡. 모르겠다. x는 n이다. 언제? x가 n 이상 n 플러스 미만일 때 뭐야? 가우스 기호죠.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x 플러스 가우스 x는 2다 라는 이런 형태가 있어. 이 친구 어떻게 풀지 우리? 마치 무슨 느낌이야? 다변수의 느낌을 띠고 있어. 근데 그냥 다변수가 아니라 민감도 자체가 달라. 예를 들면 x가 1.5에서 1.6으로 변할 때 가우스 x는 얼만큼 변해? 변하지 않아. 그죠? 근데 x가 1.9에서 2.1로 변할 때는 가우스 x가 변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뭐 차수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루트를 때려놓은 것도 아니고 얘네 둘은 아예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야. 그걸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얘는 연속적이고 얘는 이산적인 상황이에요. 연속적이라는 것은 실수를 베이스로 한 형태를 뜻해요. 이산적이라는 것은 정수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또는 비가산, 가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둘을 한데 모아서 식으로 작성했을 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를 나눠야 돼요. 어떻게? 가우스의 값이 하나의 값을 갖는 범위를 착 잡는 거야. 즉 비가산과 가산의 공존을 없애기 위해서 이 친구를 변수로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fx라는 친구를 루트 x로 이렇게 나눠서 리미트를 때렸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이 친구는 비가산적인 상황인데 이 친구는 가산적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x를 그냥 범위를 나누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웬만하면 여기 안쪽에 x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얘가 뭐가 돼? 2 k라는 상수가 돼요. 그 상수는 아니죠. x가 변할 때마다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니 얘들아? 그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그때 k는 어디로 가요? 봐봐. x가 여기로 제한되어 있을 때 fx는 2k인 거잖아. 근데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k 값도 커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 어떤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되겠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 그치, 최고차항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차수가 누가 더 높느냐에 따라서 발산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어떤 실수에 수렴할 수도 있어. 근데 선지 봐봐 얘들아. 차수가 어때 보여?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k에 대한 1차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이게 당연하게 납득이 되나? 쌤, k를 x로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근데 x를 k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k라는 문자로 전부 다 바꿔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k는 어디로 가요? 똑같이 얘도 무한대로 가긴 해요. 가긴 해. 그러면 이 루트 x라는 친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x가 2 사이일 때 루트 x는 몇 이상이죠? k 이상 k 플러스 1 미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지? 그럼 이제 루트 x 대신 뭘 써도 돼요? 아니죠. 대신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루트 x분의 1은 k분의 1 이하 k 플러스 1분의 1 초과가 되죠. 여기에 모두 다 2k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 뭐 때려? 리미트를 때리는 거야. 극한값의 대소관계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호가 포함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 몇? 2. 여기도 2.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수투에서 나오면 안 되는 형태라는 거죠. 얘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 툭툭 끊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열의 극한, 미적분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신에도 아무렇지 않게 등장해요. 이런 문제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수열의 극한을 지금 설명하고 있을 순 없으니 그냥 외워주세요. 어느 정도. 외우라는 게 그냥 이 K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연속적인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 볼게요. 수열의 극한은 AN이 예를 들면 2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리밋 A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에 수렴할까요? 발산해 보이죠, 그죠? 발산하는 것 같아.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은 어때요? 등비수열이에요. n제곱, 미안해. 얘는 어디에 수렴할까요? 아니면 발산할까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1024분의 1 어디에 수렴해 보여? 0에 수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점근선이 x축인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x제곱, n제곱은 어때요? 이 친구는 일반한 그 항의 값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계속 뭐 해요?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거 보고 뭐라 불러 우리 이제?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진동.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이 문제에서는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수열의 극한에서 새로 배우는 것은 거의 하나라고 보면 돼. 진동이라는 패턴을 새로 배우는 거야. 쌤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여기 등장하면 이건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거잖아. 그러면 수열에 대한 극한이 나왔다는 뜻은 무슨 뜻? 이런 애는 아닐 거라는 거야. 이런 애는 아닐 거니까 그냥 실수 풀듯이 수렴하면 수렴, 발산하면 발산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선에서만 나올 수 있겠죠. 원래는 안 나오는 게 맞지만. 다음 48번. 맨 앞에 뭐라 써져 있어? do. 다항함수. 이런 건 너무 감사한 팁이죠.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석환아? 대답은 안 하고 오자마자 위에 거기 서 있으면 빠꾸 먹인다? 수일로? x가 0으로 갈 때 분모 어디로 가고 있어? 근데 뭐 했어? 수렴했어.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했어. 맞아? 상관없지.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얘가 0이면 안 되는 건 분자가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죠. 그럼 fx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리밋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다항함수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안다는 생각해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f 0은 0이다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사실 원래는 안 돼요. 함수의 극한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건 뭔 뜻? fx가 x를 인수로 갖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네. gx는 x가 1로 갈 때 x-1 분모가 0으로 수렴했어. 근데 수렴했네. gx도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친구의 값을 구하시오. 아니 결국에는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무슨 형태야? 분모가 몇이야? 0이지. 근데 얘 값을 물어봤네? 그럼 뭐 한다는 뜻? 수렴한다는 뜻이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겠네? 체크해보자. 1로 가면 f 0쪽으로 가고 있네요. g 1쪽으로 가고 있네요. 위에도 0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x-1이 지금 타겟팅이 돼야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은요? 무관해요. 맞죠? 자, 이해되나 봐봐요. 자, 여기 위에는 제가 나온 거야. 여기 x 플러스 1에다 1 대입해서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얘기가 지금 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죠. 얘네 둘 다 수렴하면 리밋 gx도 수렴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요?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가 수렴하잖아요, 2분의 1로. 그리고 이 값이 수렴하잖아요. 그럼 얘도 수렴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수렴이니까 극한값으로 빼도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면 쓰지 마세요. 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돌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해가 안 됐다면 꼭 복습을 해주시고 모르겠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fx-1이네. g2-x 우리 뭐 해야 돼? 치환해야겠지. 치환하기 전에 둘로 분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서 리밋 뭘 치환해야 돼 얘는? x-를 치환하면 t가 0으로 가겠죠?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쓸게.
문자 그냥 x로 씁니다. x분의 fx. 다음 이 친구는 x-1을 살려서 써주시면 되겠다.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렇게 하자니 뭐가 문제야? 2-x가 남는다는 거야. 이것도 치환이 필요해 보이죠. 2-x를 t로 치환해야겠죠. 그럼 x가 1로 가면 t가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근데 여러분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거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에 지금 치환을 때렸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 x가 1이야. 그러면 1 마이너스, 즉 좌극한을 때려보면 우극한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x가 1 마이너스로 가면 t도 1로 가지만 정확히는 1 플러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함수 똑같은 어떠한 실수에 수렴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건 조심해 주자. 감소함수이기 때문이에요. 또는 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가고 있대. 얘를 치환해 볼게 이렇게. 그럼 x가 1로 가. 그럼 t는 어디로 가요? 모르겠으면 그래프 그려봐야죠. 1이에요. x가 1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어요. 그럼 그 함수값은 어디에 수렴하고 있죠? 0에 수렴하고 있죠. 틀렸어요. 0 플러스죠. 왼쪽으로 와도 플러스 방향, 오른쪽에서 와도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런 건 0으로 쓰면 틀리게끔 문제가 많이 유도되어 있어요. 이런 건 조심합시다. 항상 방향성을 잘 따지셔야 돼요. 아무튼 2-x를 치환해주면 이 친구는 x가 1로 갈 때 얘가 뭐가 돼? x는 2-t죠. 그러면 2-t 대입하면 뭐 나와? 1-t 나오죠? 1-x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긴 뭐 나와요? x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떼달라는 거지 이렇게. x-1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답은 1, 5번이네요. 다음 59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극한의 응용 있죠? 지금 대답 안 나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혹시? 극한의 응용이 뭐죠? 안다 손 들어봐. 쌤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다. 극한의 응용. 그냥 공부 좀 하는 거야. 리밋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0이고 리밋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fx도 0으로 간다. 이거 보고 이제 극한값의 응용이라고 불러요. 알고 계세요? 극한의 응용 하면 이거예요. 분모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분자 어디로 가요? 수렴하고 있네요. 그럼 얘도 무한대. 맞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 무한대야? 무한분의 0은 0으로 가. 무한분의 a는 0으로 가. 무한분의 무한만 부정형이라 제로 갈 수 있음 이거죠. 극한의 응용과 흡사한 형태입니다. 그럼 fx도 무한으로 가요. 다항함수? 꽤나 당연한 얘기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1로 수렴했다라는 게 힌트인 거지. 0도 아니고 발산도 아니고 어떠한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했대. 그럼 뭐가 같아 둘이? 그렇죠. 차수가 같아요. 그럼 fx는 몇 차? 2차. 근데 개수는 몇 차? 2네요. 그럼 2x제곱 플러스 머릿속에 ax 플러스 b가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인수를 무엇으로 가지는지 알거나 하면 식작성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다 썼죠? 정보가 몇 개 나왔죠? 2개예요. 최고차 항, 최고차 수, 최고차의 개수.
극한의 응용 같은 이런 형태는 항상 정보를 두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두 개. 그럼 이 친구는 x가 2로 가네. 그럼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분모 어디로? 0으로 수렴. 근데 함수가 수렴. 분자는 0으로 수렴. 즉 뭘 인수로 가진다?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 그러면 선택해야 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쓸 것이냐, 아니면 이 2를 여기다가 넣을 것이냐. 이게 조금 더 예뻐 보이죠? 이렇게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약분하자는 거네. 이렇게 2 대입하면 3분의 k 플러스 4. 너가 1이다. 그럼 k 값도 나왔으니 f0 구할 수 있겠죠. 이때 f0은 몇이죠? 마이너스 2k가 되네요. 2k.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은 2가 되는군요. 음. 66번. 또 무슨 함수? 다음 함수예요. 다음 함수 fx는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 조건 가. fx가 너보다 크거나 같고 너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조건 나에서 x가 1로 갈 때 이 친구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했네. 자, 이 친구 보니까 뭘 쓸 것 같아 뭔가? 최고창의 개수? 뭔 말이야? 최고창의 개수요? 차수요? 리미트가 뭔데요? 추가할 것 같다고요. 어? 리미트를 추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거. 그래서요. 자 이제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2분의 5 양의 실수예요. 이렇게 생겼고 2x제곱 플러스 2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항상 이 사이에 있대요. 그럼 이게 fx가 2x제곱으로 시작할 것이 느껴지시나요? 느낌만 드나요 혹시? 증명은 못하겠고? 그렇죠. 그러면 질문하셨어야 돼요. 일단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죠. 상수함수? 말도 안 돼요. 1차 함수? 가다 얘를 만나버려요. 2차 함수? 얘랑 최고차항계수가 똑같이 해가지고 이 사이를 예쁘게 타고 갈 수 있는 느낌이 들죠. 근데 3차? 얘보다 앞지를 거예요. 어느 순간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수가 2면서 계수가 2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증명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그렇죠. x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리미트를 때려. x를 어디로? 무한대로 보내버려요. 그럼 여기가 몇이 돼요? 여기도? 얘도 2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fx는 2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다항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이, 박수 좀 치노. 그럼 분모 보니까 또 0분의 0꼴 나왔잖아. 그럼 인수 하나 주네. 그지? x-1이 있겠네. 그럼 똑같이 2x 플러스 k로 아까랑 거의 비슷하게 직작성을 할 수 있네요. 이 친구는 x-1에 x 플러스 3이니까 이 친구 4 같네요. 4분의 또 1 대입하면 k 플러스 2. 너가 4분의 1이요. k는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였어요. 거의. 다음 70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굉장히 많은 걸 준 거죠. 그냥 함수도 아니고 다항 함수래요. 그 중에서도 이차함수래. 그 중에서도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래요. 조건 가.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좌극한을 묻고 있어요. x 플러스 fx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fx. 근데 여러분 지금 얘랑 얘랑 보시면 함수의 형태가 같죠? 근데 여긴 0 마이너스고 여긴 0 플러스잖아.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아, 그래프를 그려놓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질 때가 언제인지를 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요. 왜? 웬만하면 좌극한, 우극한은 같잖아요. 수렴한다면. 근데 수렴하지 않을 때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둘이 곱해서 몇이래? 그래, 마이너스야 얘들아. 마이너스. 얘가 수렴하면 이건 곱하면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0에서 뭐 한다? 발산한다는 거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형태예요 지금.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친구 뭐예요? 이거 절대값 x잖아. 이것도 절대값 x란 말이에요. 근데 x가 방향성이 확실하죠. 그럼 이 친구 결국에는 절대값이 사라지잖아. 얘는 0 어디로 가? 얘는 마이너스 x로 가니? 얘는 그냥 x로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식 보니까 식으로 뭔가 풀긴 좀 까다로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 방향성을 똑같이 맞춰줘. 그냥 마이너스 x를 치워내. 하나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워내버려. 그럼 t는 어디로 가? 0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아진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거 두 개 하나로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야. 그 값이 존재는 할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이해되니? 분모 몇 차야? 2차잖아. 분자도 2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x를 0으로 보냈을 때 너의 상수항분의 너의 상수항분의 너의 상수항 형태로 수렴할 것 같잖아. 물론 얘의 상수항이 어디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쵸? 가보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볼게. 그럼 리밋 앞에 건 그대로 써요.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 플러스 fx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 곱하기 리밋 t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t 플러스 f 마이너스 t 스탑.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이거 하나 맞추겠다고 fx에서 f-x를 도출해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2차라며. 그렇지.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f-x는 뭐야? 가운데 1창의 개수만 바꿔주면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 정복 가능한 거야 생각해보면. 이해했지? 그럼 어떻게 풀면 돼? 그냥 대입해서 끝내버리자. 대입해서 생각해보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fx에다가 그냥 1창의 개수에 1 더하고 얘는 이거 비틀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형태가 어때? 합차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x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x로 바꿉니다. 문자 x로 그냥 바꿔버려. 그러면 리밋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a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x 플러스 c 곱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분해 너가 뭐야?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x 플러스 1. 얘는 똑같아. 마이너스 X. 아, 아니. 이 친구가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로 전체 묶어봐. 뭐가 돼? 응?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예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하세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a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x 플러스 c가 되지요. 근데 여기다 뭘 넣어요? 0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대입해도 대입해 보는 거죠. 꼴조사 하는 거죠. 그럼 얘는 c c가 되죠. 그럼 c 제곱분의 c 제곱이죠. 맞나요? 그럼 얘는 몇이 돼요? 1이 되죠. 근데 몇이 된대요? 마이너스 2가 된대. 무슨 뜻이죠? 이건 무슨 뜻이노? c가 0이란 뜻이죠. 그래서 0분의 0 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가 뭘 인수로 갖게 돼? x를 인수로 갖게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x를 두 개씩 갖고 있죠. x 이렇게. 그럼 이 친구를 약분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x 플러스 b 플러스 1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분의 ax 플러스 b 플러스 1 ax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 상태에서 뭐 해달라 또? x를 0을 대입해서 꼴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전부 다 사라지잖아 이렇게. 그럼 b 플러스 1 약분되는 거 보여요? 그럼 얘네끼리 이야기하겠다는 거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 언제? 분모가 0이 아닐 때요. 그렇죠? 이렇게 갈 때는 b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이 친구를 여기 c가 붙어 있을 때 너를 1이라고 했던 건 뭐예요? c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c가 0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로 왔고, 다시 한번 얘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해두고 얘가 마이너스 2면 b가 몇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2b 플러스 2 넘어가면 3b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러면 b가 만약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얘도 없어지죠. 이거 없어지고 얘네 0이고요. 그럼 ax 약분되죠? 그리고 나면 얘네만 남잖아. 그럼 여기 뭐가 돼? ax b가 마이너스 1이면 9네. 분모 0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지?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것이 확정이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조건 나. 너의 값이 또 이거 뭐야? 절대값이네. 그럼 x가 a로 갈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3분의 뭐시기가 존재하지 않는 a가 하나래요. 근데 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분자도 지금 다항함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 뭐야?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누구야? a는 풀마 3, 그죠? 풀마 3 그 두 가지를 잘 살피라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뭐 할 거다? 수렴할 거다 이 얘기죠? fx 써둘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형태예요. a는 0보다 크고요. 그럼 a가 3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f 마이너스 1 맞아? f 4야?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치환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냥. 대충 느낌만 봐요. 석환아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여기로 가잖아. 그럼 f 마이너스 1 몇이야? 대입해 볼 수 있겠네요. a 플러스 3분의 4는 16a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있다? x 마이너스 3이면 뭐야? 0이 있다 이거 아니니? 그치? 있다면 얘가 0이라면 얘가 그 뭐야 존재하려면 이 중에서 0이 있다는 거야. 정석으로도 보여드릴게요. fx-4 곱하기 fx 플러스 1이다. 정석은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얘네 둘을 분리할 방법이 없죠 지금. 이해됨? 분모가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 0으로 수렴하고 있어서 이걸 둘로 떼내줄 수가 없어 이 리미트를. 그렇죠? 극한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 순간이잖아. 그래서 쌤이 아까처럼 그냥 쓴 거야. 형태를 인지하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x가 3일 때 x-4는 마이너스 1로 가고 그때 fx-4는 어디로 간다. 이런 형태로 1번 표현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리미트 형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간다? a 플러스 3분의 1로 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석이죠. 그 다음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1은 어디로 가고 4로 가고 그때 fx 플러스 1은 대입하면 16a 마이너스 3분의 4로 갑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귀찮아서 아까 그냥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써서 가라로 어느 정도 야매로 그냥 가라. 그 다음 마이너스 3도 해볼까요? 리밋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이 절대값 x 나올 때 뭘로 나와? 마이너스 x로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그냥 앞으로 빼둘게요.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니 이런 얘기야. 잘 봐. 3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f4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f 마이너스 7 f 마이너스 2 이 중에서 하나가 뭐여라? 0이어라 이거죠. 하나가 0이어라. 예를 들어 얘가 0이야? 그러면 너도 0이어도 괜찮아. 둘 다 0이라고 0이어도 상관없잖아.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둘 다 0이면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이해됐니? 근데 얘 둘 다 0이 될 수 없죠. 생각해보면. 왜? fx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미 하나의 근이 나왔잖아. f 몇? 0이 0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0이 되는 다른 실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무조건 하나만 0이 된다. 이해되니? 그러면 는 0, 는 0, 는 0, 는 0이야. 그럼 각각에 따라서 a 값이 등장하지 않겠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니? f24의 값을 구하시오. 모두? 아니 그냥 구하시오. 그 말이 무슨 뜻? a가 하나일 것이야 이 뜻 아니야? 웬만하면. 그럼 이 중에서 a 값이 하나라는 것은 나머지 세 개는 뭐라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니? 그럼 딱 봐도 튀는 새끼가 한 명 있지. 누구야? 요거죠. 그렇죠? 왜? 어떠한 값을 대입하든 a의 개수는 무조건 제곱이라 양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x가 뭐여야 돼? 양수가 되어줘야 는 0에서 넘어가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얘만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 계산해놨는데 16a 마이너스 3분의 4 너가 0입니다. 그럼 a는 12분의 1인가요? 이렇게? 24
그럼 fx는 12분의 1 x제곱이니까 묶을게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 대입하면 12분의 24 곱하기 20 하면서 답은 40이 되네요. 자, 길게 썼지만 사실 이게 연속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다항함수니까 금방 풀려요. 결국 뭐 이거 C가 0인 거 바로 나오죠? 이거 이해 쉬워요? 네. 분모 당연히 0이잖아요. 그죠? 얘가 발산하려면 0에서 발산하려면 무조건 분모가 0이 돼줘야 돼요. 그 말은 F0이 0이니까 C가 0인 상태에서 B까지 0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B로 인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진심인데 방금 한 말은 76번 석환아 오늘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요. 잘 보이니? 왜 이렇게 안 보이니? 내가 눈이 침침한 거야? 저도 안 보인다. 그지? 아 이거 왜 이렇게 또 바꿔놨나 설마? 아이 나 씨. 왜 이래 진짜. 응? 추워? 견디야. 응. 응. 17도 뭐야? 아씨 미안. 에서도 못 보던 숫자예요. 얼마나 오는지. 21도. 더 올려줘?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뭔 뜻이야? 예. 이 접선의 방정식보다 접선보다 위에 있어요. 이런 얘기고요. 근데 지금 A랑 B를 구분했나요? 예를 들면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작다 이런 말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 말은 무슨 뜻? 상관없다는 뜻이겠죠. 어? 그림과 같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왜 준 거예요?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어때요? 선분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이거 왜 준 거예요? 길이라서. 뭘 아야 이씨. 얘들아 길이는 2a다라고 하면 a는 양수인 게 확정 아니야? 이거 뭐야? 과조건이야 과조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나온 거예요. 직선 L의 y절편을 GT라 하겠다. 아니 그래요. y는 x 플러스 k 아닙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 뭘 구해야 돼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 1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 구해서 곱하기 몇 하면 돼요? 루트 2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길이가 x제곱은 x 플러스 k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 해서 두근의 차공식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 대답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1 플러스 4k죠. 여기다 뭘 곱해요? 루트 2를 곱하면 이 길이다 루트 2를 곱하면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 길이가 몇이 되도록 하는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의 무슨 절편? y절편 k를 gt라고 부르겠다 이거네. 그럼 양변 제곱하면 되겠다. 2 플러스 2 납도 2 곱하기 1 플러스 4k는 4t제곱. 4k는
4t제곱 마이너스 8k는 아니 약분하자. 4k는 쉽지 않네. 2t제곱 마이너스 k는 4분의 2t제곱 마이너스 이게 뭐다? k 즉 gt다. 얘를 t제곱으로 나눠서 무한대로 보내라. 답은 2분의 1, 4번이네요. 최고차함계수의 비율. 78. 아유 그림 개똥하네. 그럼 이거 영상 오늘까지 올라와요? 오늘까지요? 오늘 밤. 예를 들면 몇 시요? 아 12시? 아 못 올라와요. 에? 못 올라와요. 쌤 10시까지 수업 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면 뭐 하겠어? 놀아야죠. 일단 침대에 30분 쉬겠죠? 편집을 해놓겠죠? 밥을 먹겠죠? 씻겠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2, 3시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 2~3시에 올라와요? 왜 새벽에 볼 것처럼 얘기해? 볼 거예요. 아침에 볼 거면서? 아침에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t가 4분의 1보다 큰 실수일 때 왜 준 걸까? 4분의 1보다 큰 실수일 때 이런 거 보면 왜 줬지? 그럼 양의 실수라고 하면 되지 왜 4분의 1보다 큰 실수라고 여기 t가 4분의 1이 그거니까. 밑밥을 깐. 뭔가 어떤 경계가 될 것 같지 않나?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tx제곱의 위의 점 P에서 직선 y는 x-1에 내린 수선해봐요. 아 하는 순간 느껴져야 돼. 아 4분의 1일 때 뭐 하겠구나. 얘 접하겠구나. 따라서 4분의 1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 얘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이 직선과 만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죠?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수선의 발을 Q라 하자. 근데 선분 PQ의 길이가 최소래. 뭔 말? 그러니까 얘들아 어떤 직선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 하면 항상 평행한 직선이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형지. 그럼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 아하. 그러니까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1인 직선을 떠올려. 그러면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어. 그럼 이거잖아. 그럼 이 길이가 최소이려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여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 뭐가 돼? 접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우리 P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요. 얘를 지나고 선분 OP의 길이가 OP를 쭉 따라서 얘랑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대. 삼각형 PQR의 넓이를 ST라 하자. 뭐 계산 문제인데.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저 이차함수 몰라요 뭐 이렇게 질문하신 건가요? 누구죠? 이래놓고 물어보면 안 나올 거야. 오 용감해. 너무 너네 둘 다야? 제가 얘기했는데 저희입니다. 아 그래? 너네 둘 다구나. 우리 같이 했어.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그거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있는데. EAT x-t 플러스 AT제곱? 야하. 아유 씨 2차 함수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 y는 긁지 마. 처음 수트 지금 처음인 척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 그럼 여기 t 콤마 몇이에요? AT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쭉 그어. y는 m 곱하기 x-t 플러스 AT제곱이라고 해. 그러면 얘랑 연립을 해. 그럼 AX 제곱은 얘 이렇게 나오지? 그럼 다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이지? 판별식이 몇이면 접선의 방정식이야? 0이면이지, 그치? 그럼 그때 m 값이 몇이 나와요? 계산해보면 EAT가 나와요. 이렇게. 알겠니? 그럼 이 친구 TX 제곱이잖아. 그럼 EAT니까 ETT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근데 이 뒤에 있는 T는 축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t를 이미 썼잖아. 그러니까 t를 쓸 수는 없으니까 k, 뭐 이렇게 쓸게. a 쓸까요? 문제 a 안 나와 있어요? 안 써요? 그럼 a 쓸까요? 아 헷갈리잖아 반대라서. ETA로 바꾸면 되죠. k 할 거임? 그럼 이 tk 제곱이죠? 기울기가 뭐예요? 예. EKT. ETK. ETK 그래 그렇게 읽자 그래 ETK. ETK.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y는 ETK 곱하기 x-k 플러스 tk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아씨 문제를 못 읽는다. 그치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 기울기가 몇이야? 1이요. 1이잖아. K가 우리가 만든 문자잖아. 그러니까 K를 없애는 게 좋겠네. K는 2t분의 1이구나. 그럼 얘 뭐예요? 뭐라고 쓸 수 있어? P 2t분의 1, 4t 와우. 분의 1 t분의 4 What? 오. 4t 제곱분의 4t냐? 4t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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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씨. t분의 4라고 했구나. sorry. 그러면 이 기울기 몇이야? 예. 기울기 몇이야? 뭐가요? 오 B요. 아니야. 2. 2 아니에요? 야 얘한테 2 곱하면 얘 아니야? 2분의 1. 그러니까 2,1 느낌 아니야? 예. y는 2분의 1이지. 자신감을 가져. 그럼 얘 몇 콤마 몇이야? Y는 2분의 1. Y는 야야야야야 2분의 1x. 뭐야? 뭐야? 리퍼 때 모양이. 예? Y는 X. 예. 2,1이야? 2,1이요. 그러면 이 길이 나오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와? T에 대한 식으로. 정답. 자 지금 힘 빠져. 씨. 얘가 다시 써보면 주지 말라고? x-2t분의 1 플러스 4t분의 1 x-4t분의 1이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4t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논증기하로 구하면 빠르죠. 예. 요 길이가 몇이에요? 삼각형 1 마이너스 1-4t분의 1이에요. 요 길이 몇이 돼요? 루트 2분의 1-4t분의 1이죠. 예.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허수가 되는 거지. 는 아니지. 아니 는 아니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신 거잖아, 그지? 그렇지요. 뭐하러 그렇게 가냐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요 길이를 알파라고 요 길이를 베타라 하면 요 길이가 뭐야? 루트 2알파. 요 길이가 뭐야? 루트 2베타 곱하면 뭐야? 2알파 베타 2로 나누면 알파 베타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그냥 곱해버리자는 거야. 오. 그럼 이 길이는 너의 절반이죠, 그냥. 절반. 절반이야, 절반. 절반이죠. 응? 저 노란색. 요 친구의 길이가 너의 절반이라는 거지. 아, 예. 아까 근데 왜 그래요? 응? 왜 그래요? 이해부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뭐예요? 기울기가 1이에요. 그렇게 이 길이를 구해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하죠? 여기가 몇이에요? 2예요. 2예요? 2예요. 그럼 여기 몇이에요? 몇 2? 반말하지 말고. 2였어요. 2t분의 1?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t분의 1? 예. 여기서 이 길이 빼면 되는 거잖아. 아.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곱한 형태가 ST다 이거 아니야. 얘를 뭘로 나눠? 1 마이너스 4. 계산 여러분들 바뀔게요. 예. 어려워요? 처음 배우는 거 어려운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이거 방금 문제는 2차 함수가 어려운 거지 극한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잖아. 아직 극한 얘기도 안 했었어. 그러니까 이 참도 어렵다. 오케이. 선생님이랑 안 해서 그런지 어렵네요. 그럼 마지막 정원이 나랑 했거든. 아니요, 너안 했잖아. 너 수상 나랑 했잖아. 아, 안 하자고요. 안 했어요. 수상 나랑 했잖아. 뭔 소리야. 아니야. 79번. t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마지막 0으로 가. 근데 t제곱분의 뭐시기가 값이 존재한다네? 예.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요. 0으로 가네? 네. 몇 번? 3번? 두 번? 2번 가요. t제곱이 인수로 있을 게 보이죠? 예. 그렇겠네요. 근데 얘 지금 길이잖아, 그지? 길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석계를 잡어. 그래서 좌표를 때려봤어. 근데 지금 제곱을 했니? 그거 아니지. 그럼 얘는 보통 어디 안에, 뭐 안에 있어? 루트 안에 있을 거지. 근데 0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하지? 유리화 하잖아, 유리화. 그치? 그러니까 유리화해서 3 플러스 AQ 길이랑 이렇게 하면 9 마이너스 AQ의 제곱에서 T제곱이라는 인수가 발견되고 약분을 착착 때리고 나니 이 친구로 뭔가 값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좋아요. 루트가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가보자. 자, 뭐 선택권은 두 개가 있겠죠. 진짜 그냥 t가 0 플러스로 갈 때 길이를 t에 대해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원이 등장했잖아, 그렇지? 그럼 난 뭘 쓸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야. t가 뭐야? BP요. bp거든, bp 길이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게 뭘 뜻해? 얘가 점점 좁혀진다는 걸 뜻하죠. 따라서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t가 0 플러스로 가는 것은 세타가 0 플러스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에 가시면 근사라는 개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얘가 0 플러스로 가면 세타가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OP가 뭐에 가까워져, 점점? OB에 가까워지지. 그러면서 PQ는 어디 가까워질까? BQ에 가까워져요. 이런 느낌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면 OP는 OB와 같아지고요, 점점. PQ는 BQ와 같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해가니? Q가 어디 있냐고요? 아니 근데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냥 근사 개념 몰라도 되는 얘기를 내가 괜히 했어. 미안. 너무 너무.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 그럼 각각 납작해지. 맞아. 정답이야. 납작해지면 결국에는 뭐는 뭐와 거의 똑같은 형태를 띈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0 플러스로 가면 결국에 이 현이나 이 호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둘 다 짜부되면 거의 직선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봐봐.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세타라고 잡아. 그럼 이 상태에서 세타를 0 플러스로 보내버리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각을 유지해 이렇게. 오야. 그지? 근데 쭉 가잖아. 그럼 끝에는 이렇게 생겼겠지. 뭐예요, 저거? 여기랑 여긴데? 예? 아, 대충 이 느낌이네. 가도 예. 끝은 이렇게 생겼다고. 예, 뭔지 알겠어요. 코가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저 디귿이? 그러니까 봐봐. 쌤이 얘를 그린지 모르겠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이렇게 그리나 어차피 똑같은 형태를 띈다는 거지. 이게 근사야.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봐봐. 비슷하네요. 얘가 지금 몇 도로 가고 있어? 0.
0도로 가고 있지. 그럼 얘네는 몇 도로 가고 있어? 90도로 가고 있어. 이렇게. 뭐 그래서 디귿으로. 그니까 얘가 디귿이야? 아씨.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직각이고 쭉 가다 보면 여기서는 모이는 형태를 띈다는 거지. 이게 근사야.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말은 왜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야, 180도 180도가 된 삼각형이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참 그래, 넌 된다고 해. 그냥. 아니 하여튼 그렇다고. 괜한 얘기를 했다 진짜. 하지만 재밌었죠. 이때 이거 말은 뭐니? 예. 읽어보면 말은 뭐지? 네. 이래서 길이 같고 이 평행하고 길이 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같겠네. 항상 같은 건 아니죠. 근데 같아요 얘는. 그럼 뭐야? B의 길이 T라고 AQ 길이 A 아 저기 이렇게 예.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잘 모르겠어요. 코사인 법칙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 길이가 하나가 1이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를 세타로 잡을까?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90도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돼요? 그거 아니어도 이게 평행사 변형인 거 알면 여기 바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아도 되죠. 그럼 이거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 길이가 나오죠? 구해볼게요. 친절해. 뭐야 제곱은 4 플러스 2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따라서 5 플러스 4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생각해봐. 이거 세타 0으로 보내면 코사인 세타는 어디로 가요? 1로 가겠죠. 저 1로 가요. 그럼 얘 몇이 돼요? 9. 그러니까 얘가 루트 9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린 유리화를 했어야 됐어요. 그럼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제곱분의 라고 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이게 이해가 됐어? 이게 근사야 얘들아. 봐봐. 얘가 세타잖아 얘들아. 근데 t가 0 플러스로 가면 얘나 똑같다고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얘를 그냥 세타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몰라도 돼 사실. 그럼 이 길이 구해서 볼 수 있죠. 결국에는 t가 0 플러스 갈 때 세타가 0 플러스 가니까 얘 세타로 쓰고 여기를 t제곱 대신 뭘 써야 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길이 구해야겠지. 현의 길이를. 다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 80번. 쌤 놓친 거 없죠? 마지막이죠? 예. 없길 바라야죠. 바래보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c가 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1c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 하자. 여기 1이 먼저 있었고 기울기가 정해진 접선 하나를 가져왔고 그 직선에 접하고 중심이 3,3인 원의 반지름을 FR이라 하겠다. 이거 왜 나온 걸까 얘들아? 루트 5? 경계 경계? 어떤 경계? 얘들아 두 점이 나왔지? 그럼 항상 두 점 뭘 생각해야 돼? 두 점 사이 거리를 생각해야겠죠. 루트 몇이에요? 10인가요? 그렇죠? 그럼 루트 5라는 반지름에 루트 1을 곱하면 얘가 나오죠? 왜 나왔을까요 이 친구? 와 이해하는 척 진짜 지리게 하네 진짜. 지금 모르겠죠. 네. 그렇죠.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하면 루트 몇이 떠올라요? 5가 떠올라요. 그렇죠. 이렇게. 뭐 느낌 있죠. 이번에는. 저도 근데 사실 뭐 기울기랑 어.
둘이 만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고 알아들어봐! 그런데 뭐 어떡하냐. 그럼 여기가 루트 5잖아. 예. 근데 반지름이 몇이래? 루트 5 미만이랬잖아.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때리면 이거 기울기가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맞지? 그럼 여기가 루트 5일 때 너랑 너가 몇이야? 2, 1이 되잖아. 이해돼? 예. 진짜? 예. 그럼 이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거야. 아. 네. 그러니까 여기 2,0이 있잖아. 예. 그러면 2, 1 해서 4,1이라는 점을 우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뭐 계산하면 되겠는데 이제? 기울기 나왔네요? 나왔네요. 뭐라고 했어? 나오네. 북한 말을 해 갑자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시작. 우와. Y는 y는 M. m 어, 이거 맞췄어, x 네. 풀마 풀마. 루트.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다시 외우세요. 마이너스 2x EX. 풀마 r 루트 5죠. 근데 이제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위쪽 접선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인 거죠. 그럼 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이 직선에서 3,3까지의 거리를 FR이라고 하겠다는 거지. 결국 다 질문이시면 다 뭐야? 도형. 수상 질문하고 계시죠. 수하 질문이라. 아주 대단하셔요. 또 속으로 뭐라고 변명하는 거야? 안 했는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r 루트 5 마이너스 4는 0. y는 얘를 직선의 일반형으로 바꿨어요. 루트 몇 분의 d는 이게 fr이죠? 루트 5분의 절대값 예. 9니까 5 마이너스 r 루트. 왜 웃어? 그럼 루트 절대값 루트 5 마이너스 r인가요? 예. 얘 몇이야? 양. 이 상태로 r을 0 플러스로 보내? 루트 5네 루트. 뭐? r을 보내는 거잖아. 맞네. 답은 5번. 근데 애시당초 얘들아 이 문제 진짜 개 빨리 푸는 방법이 하나 있지. 뭘까요? 도형을 잘하는. 아니 r이 0으로 간다며. 그러면 이 접선은 어디가 돼? 접선이 어디로 가?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게 근사라는 거지. 그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과 3,3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는 거야 결국에는. 알겠지? 아! 아예 앞으로. 그니까 앞으로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일단은 저걸로 풀고. 아니 일단 저걸로 이걸로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림을 그려봐야지.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형태가 바로 보이는 문제잖아. 근데 이제 보통 우리의 내신에 등장할 문제는 얘가 이렇게 0으로 갈 때 결국 그림이 어떻게 되지?를 따져봤을 때 유추가 불가능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으로도 풀 줄 알아야죠. 끝인가요?